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HD 현대마린솔루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 콜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발표가 있은 후 참석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D 현대마린솔루션 김정혁 전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당사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적 발표회에는 AM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식 상무님, 그리고 친환경 및 디지털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산 상무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 페이지 2026년 1분기 실적 요약입니다. 당사 1분기 연결 매출은 5,746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3%, 전년 동기 대비 18.3% 성장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벙커링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AM 중심의 성장 모멘텀도 지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5천억 원 초반 수준이었던 분기 매출이 이번 분기 사상 처음으로 5,746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3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6.3%입니다. 벙커링 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전사 영업이익률은 일부 희석되었으나 절대 영업이익은 934억 원으로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 부문별 경영실적입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 5,746억 원 중 핵심 사업 매출은 3,114억 원, 벙커링 매출은 2,632억 원입니다. 핵심 사업 내 AM솔루션, 특히 엔진 AM 사업의 뚜렷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부문의 대규모 공사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디지털 솔루션은 조선소 조업일수 영향으로 핵심 사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5.8% 성장하며 핵심 사업 매출은 3천억 원대의 안착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벙커링 매출은 2,632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3.5%,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습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출 확대이며 2분기에는 유가 흐름에 따라 매출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핵심 사업 부문별 매출입니다. 2026년 1분기 핵심 사업 매출은 3,114억 원이며 이 중 AM 솔루션 2,624억 원, 친환경 솔루션 226억 원, 디지털 솔루션 2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AM 솔루션은 대형 엔진 및 힘센 엔진의 고성장 기조를 바탕으로 5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린 발전공사 매출 이연권은 2분기 반영 예정입니다. 친환경 솔루션은 1분기 소규모 개조 위주 매출이 반영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며 주 잔고 내 대규모 공사는 2분기 이후 본격 반영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솔루션은 조선소 조업 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33.3% 성장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주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각 영업부문 임원분들의 발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업이익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934억 원이며 전사기준 영업이익률은 16.3%, 핵심 사업 기준 영업이익률은 30%입니다. AM솔루션은 힘센 엔진 중심의 벌크성 매출 반영과 엔진 매출 비중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사업별 영업이익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점진적인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솔루션은 대규모 공사 매출 부재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은 일부 제품군의 커미셔닝 비용이 일시 반영되며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업의 손익 및 당기 순손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의 손익은 26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이자 손익 43억 원, 외환 관련 손익 229억 원, 기타 손익은 마이너스 10억 원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214억 원으로 이를 반영한 1분기 당기 순이익은 98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무비율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미지급 배당금 827억 원을 포함한 부채 비율은 65.1%입니다. 당사는 총 6,071억 원의 순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당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3월 25일 공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분기 배당 정책과 연간 최소 배당금 3,600억 원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금일 이사의 결의를 통해 1분기 배당금은 주당 9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배당 기준일은 5월 11일입니다. 이어서 1분기 매출 주요 사항과 시장 동향에 대해 각 영업 담당 임원들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M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식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AM솔루션의 2026년 1분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M솔루션은 1분기 매출 2,624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7.3%, 전년 동기 대비 21.4% 성장한 수치이며 엔진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2.6% 성장하였습니다. 1분기 LTSA 매출 기여는 약 2천만 달러, 190억 원 수준이며 벌크성 매출 약 1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분기 매출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LTSA의 경우 2026년 재계약 목표를 54척으로 제시드린 바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 중 16척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며 약 30%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재계약 외에도 약 30척의 선박에 대해 신규 LTSA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안정적 운항에 대한 고객사의 높은 니즈와 당사의 기술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분기 체결된 LTSA 대부분은 듀얼 퓨얼 엔진을 적용한 선박입니다. LTSA가 향후 5년간 해당 엔진 정비와 관련된 부품을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DF 엔진 보편화에 따른 정식 애프터마켓 채널에 대한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컨벤셔널 엔진 대비 DF 엔진의 부품 가격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품 공급 범위 확대에 따른 ASP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 사업은 1분기 매출 226억 원을 기록하며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주에서 매출까지 통상 1개 분기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엔진 부분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거점 항구에서 헬스 체크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분기에는 총 165건의 헬스 체크를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88건의 수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헬스 체크를 통한 수주 기여는 약 180만 달러입니다. 또한 헬스 체크 등 기술 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통해 AM 사업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발전 부문입니다. 지난 2월 초 에콰도르 전력청을 대상으로 약 5,600만 달러 규모의 정비 계약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2025년 수주했던 에르트리아 유유발전소 재건공사와 같이 육상발전 파이프라인도 점차 다양화되는 흐름입니다. 에콰도르 프로젝트는 2026년 한 해 동안 약 4천만 달러의 매출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육상발전 플랜트는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MRO 사업자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축적된 MRO 전문성을 바탕으로 확대되는 신규 발전 수요 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확보해 나가며 시장 내 선도적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및 디지털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무입니다. 먼저 친환경 솔루션 관련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솔루션은 2026년 1분기 매출 226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52.6% 감소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 친환경 솔루션 매출은 2025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과 및 FSU 등 대규모 공사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6년 연간 매출 전망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1분기에는 EPLO, AMP 등 소규모 공사 위주의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수주한 EPLO 가운데 11척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했으며 2분기에는 약 20척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세대 개조에 해당하는 속스 스크러버는 1분기 한 척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2척의 스크러버 공사가 수주 잔고에 남아 있으며 해당 물량은 2분기 중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가스 솔루션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FSRU 및 FSU 개조 관련 인콰이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말 대비 파이프라인 규모는 약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일정도 점차 타이트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정학적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LNG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응 중인 프로젝트의 최종 FID 승인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대규모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서 견적 및 설계 등 엔지니어링 인력을 가스 솔루션 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은 1분기 매출 264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3.3%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은 신조 조선소 대상 수주 및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상 조선소 조업일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조업일수 회복에 따라 1분기 대비 뚜렷한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분기에는 당사 주력 제품인 샤프트 제너레이터 2척,
약 40억 원의 매출이 반영되었으며 한 척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2분기에는 9척에 대한 샤프트 제너레이터 인도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다수 프로젝트에서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선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안두릴 무인수상정 제어 시스템 한 척을 포함해 총 3척의 특수선 관련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특수선 제어 시스템 수주 잔고는 총 12척입니다. 디지털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이번 분기부터 수주 잔고를 세그먼트별로 구분해 12페이지에 기재했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은 국내 조선소 대상 원화 수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수주 잔고는 원화 기준으로 지속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솔루션 및 디지털 솔루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물류 허브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당사는 싱가포르 물류 허브 개소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물류 허브는 약 5,000평 규모로 10,000종 이상의 핵심 부품을 상시 보유할 계획입니다. 당사 기준에서는 재고 확대와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고객사 기준으로는 납기 최대 약 50% 단축과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MRO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김영민입니다. 질문 2개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제 대량 매매로 장전 장중 포함해서 한 130만 주 체결됐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기존에 남아있는 오버행을 들고 있는 KKR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안 그래도 저희가 현대중공업에서 힘센 발전용 엔진 수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MRO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독점한다고 했을 때 이 이익의 예상치를 장기적으로 좀 설정을 해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생애 주기 관점에서 이 원제품의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얼마나 그 매출의 청크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는 지금 낼 수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라도 가이던스를 주실 수 있다면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 어제 있었던 대량 매매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제 당전 대량 매매로 약 130만 주가 거래됐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KKR이 미국의 우량 롱온리 펀드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계약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에서 계약한 미국 데이터 센터용 육상 발전 엔진에 대해서 당사가 저희 당사는 힘센 엔진 AM 독점 공급 사업자로서 독점적으로 저희가 MRO 서비스를 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어떤 이익의 예상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는 LTSA에 대해서 선박용으로 아시다시피 500척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육상 발전용 LTSA에 대해서는
그 어떤 데이터 센터 공사의 프로젝트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포괄적인 OMMA가 될지 단순 STS가 될지는 협의에 따라 다른 상황이어서 저희가 현재 기존 발전 AS 사업에서 이미 OMM 경험이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정동익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정동익입니다. 조금 전 답변 주셨던 거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나머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중의 이게 발전용 엔진 관련해서 이제 LTS 계약의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경험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이제 뭐 지금 얘기하기 좀 곤란하시다 뭐 이런 취지로 들었는데요. 이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초기 납품하고 나가지고 초기 품질 보증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언제쯤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마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낮거나 없다라고 이제 선박 엔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오셨는데 뭐 이렇게 육상 혹은 이게 이제 뭐 데이터 센터용 이렇게 가더라도 그 초기 품질 보증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뭐 이런 매출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큰 어떤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이라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올해 이제 매출은 뭐 작년 수준 정도로 예상한다 말씀 주셨는데 올해 신규 수준은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좀 가이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벙커링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뭐 벙커링이 마진이 거의 없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약간 플러스이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 연간 실적 놓고 보니까 이게 뭐 살짝 마이너스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고를 갖고 가지 않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게 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1분기도 지금 역산해 보면은 벙커링 쪽의 마진을 아예 제로 정도인 건 같은데 이게 실제로 제로인 건지 아니면은 일단 제로로 뭐 잡고 연간으로 이거를 다시 뭐 이렇게 정산을 하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건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현중에서 수주한 엔진은 2028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도된 이후에 사이트 공사가 완료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엔진에 대한 보증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증 기간 동안 엔진이 운전을 하면서 운전 시간에 따라서 정비 주기가 도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LTSA의 어떤 매출이 실제로 실행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이트가 완공되는 2029년이나 2030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엔진 운전 시간에 따라서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육상 발전은 선박용과 달리 가격 구조가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주는 가스 솔루션 위주로 계속해서 인콰이리를 확보하고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PLO라든지 제카 그리고 FSRU, FSU 등 좀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연간 수주 규모는 작년보다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벙커링 이익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은 이제 벙커링 이 비즈니스 구조가 들어오는 가격이랑 나가는 가격이 다 이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벙커링 물량을 제공해주는 정유사랑 이제 거래를 할 때 보면 정유사에서는 보통 이제 월 평균 가격이라는 것을 쓰고, 그리고 우리 고객한테 매출할 때는 고정 가격으로 매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벙커링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약간 가격 미스매칭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해지를 일부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익이 좀 변동성이 생겼다 혹은 이익이 좀 줄어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런 일부의 이제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 영업이익 기준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는 아니고 슬라이틀리 플러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투의 강경태 수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AM솔루션에서 엔진 쪽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 벌크성 매출도 있었고 한데, 이번에 AM 쪽에서 엔진 매출이 좀 유달리 좀 눈에 띄게 좋아져서, 혹시 이게 P와 Q 효과 중에 저희가 좀 어떤 쪽 효과로 좀 집중해서 보면 될지, 그리고 앞으로도 분기 단위로 아니면 연간 단위로 이 엔진 매출 구조가 어떤 중심으로 흘러갈지 프로젝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사분기 엔진 매출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일반 수주 효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말 저희가 연말에 일반 수주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그 매출이 1사분기에 돌아온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 최근에 고유가에 따른 어떤 그런 가격이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Q 상승 대비해서는 매출 상승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렸다시피 듀얼 퓨얼 엔진에 대한 효과가 점점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울투자증권의 최강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힘센엔지 미국 관련해서 좀 몇 가지를 또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마린솔루션도 같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수요 전망 같은 것들을 좀 분위기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8년에 발전소 미국 돌아가고 2029년, 30년 정도부터 정비 주기라고 하셨는데, 일단 선박용은 한 딜리버리 되고 한 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힘센 엔진, 보조 엔진이 선박보다는 발전 쪽 사이트 갈 때 마진이 훨씬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대형이기도 하고 20메가와트짜리. 그래서 이게 AM에서도 비슷하게 더 좋은 마진을 기대해도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현중 데이터 센터용 육상 발전 엔진 수주에 대해서 저희 계약 이후에 어떤 발주처와의 어떤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용 육상 발전 시장에 대해서 당사에서도 연초부터 준비 중에 있었으며, 아시다시피 미국 데이터 센터 어떤 수요에 대한 전망은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로 매우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TSA는 이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고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2028년 이후에 어떤 선박용은 5년 뒤에 매출이 일어나는데 발전용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엔진이 2028년도에는 인도 후에 2029년 또는 30년쯤에 엔진이 운전을 시작하게 될 경우 그때 이후로 어떤 마이너한 TBO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전 시간에 따른 정비 주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초도 스페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이 조금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전 엔진에 대한 마진이 조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본 육상 데이터 센터용 육상 발전 엔진에 대한 LTS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AM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한영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엔진 관련해서 뭐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이게 좀 대규모고 하니까 궁금한 게 운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선박 엔진하고 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가동 시간이 배에 달려 있는 것보다는 이게 좀 긴지 작은지.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나 이런 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비 주기가 일반 선박 엔진보다 짧은지 이런 것더라고요.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도 이게 혹시 저희가 그 거점별로 미국에 뭔가 그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뭐 선제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LNG FSRU나 뭐 이런 그 LNG 설비 개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지금 논의 중인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언제쯤 저희가 조금 의미 있는 사이저블한 추가 수주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 육성 발전 본공사에 대해서 운전 시간 부분은 발전 엔진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 공급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용 육상 발전 엔진은 현재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용으로 그리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동시에 엔진, 가스 엔진, 힘체 엔진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전 비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힘센 엔진은 운전 시간이 약 4,000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4,000시간이라는 것은 선박용 대비해서 약간 많이 운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 미국 거점에 대한 투자 부분은 현재 본 사이트가 텍사스 페스코 지역입니다. 그래서 페스코 지역은 현재 당사가 있는 저희 미주법인 휴스턴에 있는 미주법인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계약이 실행되거나 할 경우에는 본 미주법인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LNG 설비 개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선박을 저희가 FSU나 FSRU 개조 위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브라질 포함해서 남아메리카 그리고 뭐 동남아, 호주, 유럽 전역의 사이트 관련 인콰이리들을 핸들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FSU나 FSRU가 대규모 이제 개조건으로 단기간에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수주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상담 이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핸들링 했던 건들까지 포함해서 2분기 내로는 FSU급으로 이제 수주를 좀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FSRU 추가 선박 또한 2분기 또는 3분기 내로는 수주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육상발전에서 그 데이터 센터양 말고 저희 주요 사항에 적어주신 에콰도르 전력청 연내 4천만 불 매출 반영되는 게 기존에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육상발전, 뭐 최근 두 개 분기로는 한 200억 조금 넘게 나오는 매출에다가 단순하게 그냥 애드업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올해 혹은 뭐 연간 단위로라도 육상발전 쪽에 전체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아무래도 육상발전 쪽 레코드가 쿠바 쪽에 볼륨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뭐 생션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바라보시는 방향성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콰도르 전력청 연내 4천만 불은 현재 총 4항차로 올해 매출이 발생되게 될 것이고 1, 4분기에 1항차가 매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내 추가적으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순차적으로 매출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 외에 전체적인 어떤 발전 엔진 사업의 매출은 25년 대비해서 매출 상승이 20%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는 아시다시피 현재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생선 관련 정책 변화가 있다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환경 솔루션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영역이 그 선박 개조 관련한 영역이다 보니까, 네, 담당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 플로팅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어떤 대형 선사들이 기존 선박을 개조해서 이 FDC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러한 프로젝트도 개발을 하려고 논의 중이실지, 아니면 뭐 단순히 이런 기회만 포착됐고 저희한테는 연관이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걸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플로팅 데이터 센터도 저희 개조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일부 선주사에서도 초기 인콰이리 수준의 문의가 있고요. 저희도 전략적으로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엔지니어링 역량에서 실제 개조 수행 능력이 있고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저희도 FDC 개조 시장을 향후 미래 좀 시장으로 보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드리면, 이게 현대중공업과의 성급 베이스로 승인을 받은 모델과 같이 어떤 가능 구조라 보시면 될까요? 이제 신조하고 개조는 좀 컨셉을 달리 봐야 되고요. 현재 뭐 성급 승인을 같이 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다울투자증권의 최강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간단한 질문인데 6페이지에 발전 대형공사 매출 100억 원이 2분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하고 에콰도르에서 5, 6밀리언 수준에서 올해 잡히는 거랑은 별개인 건지 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싱가포르 물류센터 돌아가면 이제 여기가 엔진 쪽 부품과 비엔진 부품이 지금 회사가 발생하고 있는 그 매출 비율과 비슷할까요? 아니면은 비엔진이 많아질 건지, 이런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받고 오늘 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들리지 않았나? 다시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린 거 답을 저는 못 들었는데 이제 저만 못 들은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100억 이연된 거는 에콰도르 매출이 아니고요. 다른 발전소 사이트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물류허브는 일단 엔진 중심의 주요 부품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7년 이후에는 기자재 부분까지 확대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금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IR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HD현대마린솔루션 1분기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